자, 이어서 등차 등비 수열의 레벨 3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부터 보면 A라는 집합은 AK라는 녀석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을 건데 그 AK는 1에서부터 20 이하, 그리고 B라는 친구는 이제 이해를 해보면 결국 B1부터 B의 10까지야.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B라는 집합이야 너무 이해가 편하죠. B1부터 B10, B라는 수열, 등차 수열이니까 그거 10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은 뭐냐면 등차 수열이니까 당연히 공차가 자연수니까요. 저 마이너스 엄청 작은 데부터 이렇게 쩌쩌쩌쩌 커져가지고 점점 큰 데까지 쭉 갈 거 아니야. 그 중에 딱 함수값, 수열값이지. 그게 1에서부터 20 사이인 항이 A3부터 A7까지든 아니면 A의 2부터 A의 10까지 언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녀석들만, 즉 수열값을 판단해서 1에서부터 20까지인 그 친구들만 모아놨다를 집합 A라고 하자고 했어. 그러니까 아직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야. 하지만 B라는 친구의 원소의 개수는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겠지. NB는 1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어진 조건 보면 A의 5랑 B의 5는 똑같이 3이다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조건 A의 교집합의 B랑 B-의 A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한번 원소의 개수를 한번 판단해보자. 벤 다이어그램을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 A가 있고 B가 있을 거야. 자, 다시 한번 말할게. A의 원소의 개수는 현재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안다고? 모른다고요. 하지만 B라는 녀석의 원소의 개수는 정확히 알 거 아니야. 몇 개냐? 10개지. 자, 그래서 A 교집합 B라는 건 바로 여기고, 그 다음에 B 빼기 A라는 건 바로 여기야. 얘랑 얘 원소의 개수가 똑같대. 근데 B는 원소가 총 10개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5식으로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또 이해를 해보면 결국 한글로 바꾸어서 이해하면 무슨 말이냐면 B의 1부터 B의 10까지 중, 오케이, 얘네 중 5개는 그 값이 A와의 교집합. 근데 A와의 교집합이라는 건 일단 1에서부터 20 사이의 값이니까 일단 1에서부터 20 사이의 값이야. 근데 나머지 5개는 어떻게 될 거냐면 1보다 작거나 1 미만 또는 20보다 커야 되겠지. 20 초과다 라는 거야. 오케이. 자, B라는 수열을 10개 나열했을 때 그중 5개만은 값이 1에서부터 20이고 그 바깥에는 값이 1보다 작거나 20보다 크대. 자, 그래서 봐봐. 일단 B의 5라는 것이 3이라고 정확하게 주어져 있었으니까 B의 5가 3이다 를 이용을 해보면 자, B의 10번장, B의 10번장 9부터 써볼까요? 자, B의 9은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4칸만 더 가면 되니까 이제 3 플러스의 4D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B의 10, 10번째 항은 어떻게 될 거냐면 3에다가 이제 5D 만큼을 더해야 될 거야. 자, 그래서 생각해봐. 자, B의 1부터 쭉쭉쭉 나열해가지고 B의 5, 그러니까 이제 얘가 3이고요. 그 다음에 B의 6부터 이제 쭉쭉쭉 있어가지고 B의 9는 3 플러스의 4D고, 그 다음에 B의 10은 3 플러스의 5D야. 맞냐? 자, 근데 이제 10개 중에 1에서부터 20까지인 것만 딱 개수를 세보자 했더니 걔가 몇 개라고? 5개가 돼야 된대. 자, 그래서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한번 1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 자, 공차가 예를 들어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3이니까 작은 거 2, 1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 수열이, 그치, 정확하게 해보자면 얘가 마이너스 1부터 얘 같은 경우는 8까지니까요. 1부터 8까지인 원소의 1부터 20까지의 원소의 개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굉장히 5개보다 더 많겠지. 그러니까 D equal 1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이유로 D equal 2도 안 될 거거든. D equal 2면 수열이 3, 5, 5번째가 3이고 그 하나 전에는 1이었을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갔을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면 B의 6이 5, 7, 9, 11, 13, 15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얘가 B의 5, 6, 7, 8, 9, 10, 13까지구나. 자, 이렇게 있을 거면 결국 1에서부터 13까지, 1에서부터 20까지 있는 범위가 5개가 아니라 더 많단 말이야. 즉 너무 촘촘하다 이거지. D는 3 안 돼요. 자, 그래서 D equal 3을 또 생각을 해보시면 D equal 3이면 B5가 3이야. 근데 걔보다 하나 저는 이제 제로가 될 거니까 얘 카운트가 되지 않아서 이제 왼쪽을 무시하면 여기가 이제 6이 되고 9가 되고 12가 되고 15가 되고 그 다음에 18이 되고 21, 얘가 B5였으니까 6, 7, 8, 9, 10 여기까지네. 근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어때? 1부터 20까지의 원소의 개수가 딱 6개지. 5개가 되는 너무 많잖아. 얘도 너무 촘촘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D equal 4를 생각을 해보시면 3 다음에 있을 게 7,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23 이렇게 있을 텐데 얘가 B5니까 6, 7, 8, 9, 10. 근데 그중 1에서부터 뭐 하나 전에 마이너스 1이야. 1에서부터 20까지인 게 딱 3에서부터 19, 5개가 되지. 얘가 딱 알맞다는 뜻이고요. 얘보다 공차가 더 커지잖아? 그럼 너무 듬성듬성한 거야. 뭔 말이냐면 3이 있잖아. 그럼 그 다음은 8이고 그 다음은 13이고 그 다음은 18이고 그 다음이 맞나? 50 커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3에다가 50 커지니까 28 이렇게 되면 1에서부터 20까지인 값이 요렇게부터 요렇게까지 몇 개밖에 없어. 너무 4개밖에 없지. 너무 듬성듬성하다 보니까 20까지의 개수가 충분치가 않다는 거야. 같은 이유로 공차가 이거보다 더 크면 당연히 안 되겠지. 자, 그래서 가능한 공차 D는 4다. 누구의 공차? B라는 녀석의 공차는 4다라는 걸 찾았어. 그 다음 이제 A의 공차 D의 1에 대한 이야기 해야지. 얘가 D2예요. 결과적으로 이 3, 7, 11, 15, 19가 A랑 B의 교집합이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A라는 녀석의 수열 안에도 3, 7, 11, 15, 19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뜻이지. 근데 A5가 3이에요. 그치? A의 5가 3이야.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차가 D1인데 숫자 3과 7과 11과 15와 19라는 친구가 모두 집합 AN들의 수열항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D1이 5 같은 거면 되겠냐고. 3 다음에 8인데 7이 없잖아. 마찬가지 11도 없고. 자, 그래서 D의 1은요. 3부터 시작해서 7과 11과 15와 19를 모두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공차가 얼마냐? 4지. 그럼 그 4가 딱 대주면 돼요. 그러면 3 다음에 7, 11, 15, 19 다 표현할 테니까. 근데 걔보다 조금 더 촘촘해도 돼. 공차가 2여도 3, 5, 7, 9, 11, 13, 15, 3, 5, 7, 9 얘 다 표현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차가 1이어도 당연히 괜찮겠죠. 3, 4, 5, 6, 7, 8하고 다 모든 숫자가 다 적혀있는 셈이니까 3도, 7도, 11도, 15도, 19도 존재할 거야.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보다 더 촘촘한 2분의 1 뭐 이런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D2는 4 하나밖에 안 되고 D1은 4 또는 2 또는 1 세 조합이 가능하지. 따라서 D1과 D2의 조합은 세 조합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자,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점이라고 할 건 결국은 이 집합으로 주어진 낯선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을 너네가 충분히 끌어낼 수 있나 없나가 관건이고 어떤 수열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이제 표현이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A1은 정수이고 모든 항이 유리수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B의 n이란 녀석을 an 플러스 1이라고 했고 가조건 A2는 A1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제 공차 D가 0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AN의 공차를 D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K가 10이 아닌, 즉 Q10이 중복이 안 되게끔 하는 모든 K에 대하여 P12, Q10, QK의 각도는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Q1이든 2든 3든 상관없고 100이든 120이든 또 상관이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 1차 함수의 기하학적 이미지죠. 말해버렸네. 등차 수열의 기하학적 이미지. 그치? 등차 수열의 기하학적 이미지는 1차 함수다라는 거. 이거를 이용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 자, 그리고 그 이미지를 이용하면 바로 이 BN이라는 수열 있죠. A의 n과 AN 플러스 1. 얘를 더한 녀석의 공차도 바로 알 수 있지 않냐? 자, AN이라는 수열의 공차를 D라고 했으니까 결국 기울기가 D인 1차 함수지. 얘가 기울기가 D인 1차 함수고 얘도 기울기가 D인 1차 함수야. 걔네 더하면 몇 D로 시작해? 2D로 시작할 거 아니야? 따라서 이 친구의 공차 내지는 기하학적 이미지로 보면 기울기죠. 그게 얼마가 될 거냐면 2D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라고. 이게 바로 B의 n이라는 수열을 직선을 나타내봤을 때 기울기가 2D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 요 정도에 11대2 Q10이 있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QK들은 다 여기에 1, Q1, Q2, Q3, Q4, 점점점 Q100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을 거야, QK가. 그러면 P의 12가 어떤 느낌으로 있어야지 느껴질 거야? 바로 요 직선과 수직이 되는 요 정도의 뭐 X값이 12일 때겠지? 여기에 P의 12, 바로 12, A의 12가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Q10이라는 건 당연히 10, B10인데
B의 10은 A의 10 플러스 A의 11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요 1참수와 요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을 하자. 근데 요 녀석의 기울기가 뭐라고? 바로 B라는 수열의 공차 2D라고. 자, 그래서 이 친구의 기울기 2D랑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는 그냥 빼야 되겠지. 자, 2분의 자, A의 12에서 A의 10 플러스 A의 11을 뺐다. 그게 마이너스의 1이다요. 자, 그래서 일단 2랑 1은 알려주시고 D 한 다음에 A12에서 요거 빼면 일단 첫 항 A가 하나에서 두 개 뺄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의 A고 공차가 몇 개냐 보면 이게 11개인데 얘는 9D, 얘는 10D니까 총 19D를 더했겠지. 걔를 뺀다니까 마이너스의 8D네요. 자, 이게 1입니다. 됐음? 자, 마이너스 없앤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결국 A 곱하기 D 플러스 8 곱하기 D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건 이제 A1이 정수다라는 걸 이용하여 A랑 D를 한번 찾아 나갈 건데 얘를 A는 하고 정리를 해보면 D분의 1-의 8D 제곱 이렇게 나오고 보기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드리면 D분의 1에서 8D를 뺀다야. 자,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첫 항이니까 바로 정수가 돼야 돼. 그거를 생각하면 엉뚱하게 D가 3 이런 게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D는 처음에 1 될래나? 1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 대입하시면 결국 첫 항 A라는 것은 마이너스의 7이 되겠네. 자, 그 다음 D가 자 2나 3처럼 커지면 안 된다는 거 느껴지지? 얘가 정수가 돼야 되니까 거꾸로 이제 2분의 1 같은 건 될 거야. 자, 그러면 그때 A는 어떻게 될 거냐면 2-의 4니까 마이너스의 2. 그 다음 얘만 정수로 만든다고 D를 3분의 1 같은 걸로 하면 이 뒤에가 정수가 안 되지. 그러니까 얘도 정수, 얘도 정수로 만드는 걸 동시에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되는 건 2분의 1 다음은 4분의 1일 거야. 그럼 첫 항이 어떻게 될 거냐? 4에서 2 뺄 거니까 1이겠지. 아, 2다. 그치? 4에서 2 뺄 거니까 2겠죠. 자, 그 다음은 D는 8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8분의 1 계산하시면 A는 8에서 1 빼는 거니까 7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제 요 네 가지 말고 16분의 1 같은 건 되냐? 안 되지. 얘가 분수가 되기 시작하니까 안 되죠. 따라서 A랑 D로 가능한 건 이렇게 있고요.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건 B10. B10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근데 B10이 뭐였냐면 B10은 A의 10과 A의 11의 합이에요. A의 10과 A의 11의 합. 그럼 얘는 결국은 2A에다가 몇 개냐? 얘 9개, 10개니까 19D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누가 제일 클까? 19배 하는 거니까 얘가 큰가? 이따 지금 해보자. 얘 대입하면 마이너스의 14에다가 얘 들어갈 거니까 5네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의 4에다가 2분의 19. 마이너스의 4에다가 2분의 19니까 얼마냐? 2분의 11. 조금 더 크네. 자,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면 2배 하세요라서 일단 4에다가 플러스 4분의 19고요. 그럼 이거는 4분의 35. 8점 얼마니까 얘가 또 크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대입하면 2배 할 거니까 14 플러스 8분의 19네. 통분 좀 할까요? 14랑 8 통분하면 112. 112 더하면 8분의 131 이렇게 나오겠다. 자, 얘가 14보다 훨씬 큰 거고 얘는 점점 줄어들어서 얘가 제일 작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제일 크겠네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네들을 통분해서 더해주세요. 8분의 170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얘도 처음에 얘가 기울기가 2D다라는 걸 빠르게 캐치한 다음 요 그림이 그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뭐 기울기가 항상 90도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안 그려졌었다면 문제풀이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거 얘부터 시작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오케이. 자, 이어서 갑니다. 자, 15분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정수라고 나와 있네요. 이제 A의 원이 정수인 거지. 자, 그리고 모든 항이 유리수인 등비수열, 유리수란 말은 없군요.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수열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해놓고요. A라는 집합은 바로 A1의 제곱부터 A의 10의 제곱까지다 라고 천천히 읽으면 될 것 같고 B라는 집합은 K에다가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해보면 A1에는 마이너스를 A2, 마이너스 A3, A4 이런 식으로 홀수 항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짝수 항에는 그대로 플러스를 붙여주는 녀석. 둘 다 이제 원소의 개수는 10개예요.
자, 근데 이제 얘네들을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해가지고 알파 1, 2, 3, 베타 1, 2, 3라고 하자 했을 때 뭐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때 알파 1과 베타 3의 곱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는 등비수열이 지수함수처럼 움직인다라는 어떤 기하적인 관찰을 할 수 있으면 머릿속으로 정리가 조금 더 잘 될 것 같아. 등차 수열을 2차 함수로 또는 1차 함수로 보는 것만큼 이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받으면 그래도 시야가 넓어질 테니까 한번 봐봐요. 자, 예를 들어서 봐봐. 등비수열의 성질 당연히 아실 거네. 봐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라는 건 그냥 양수로 곱하기 3씩 한다라든지 마이너스에 3씩 한다 뭐 이런 거겠지. 그렇게 하면요. 절대값의 a의 n은 계속해서 뭐 해질 거야? 증가하겠지.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느낌이지. 자, y는 r의 n승이라는 지수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큰 경우 그런 느낌. 또는 이제 걔를 마이너스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점점 파고드는 이런 지수함수 같은 느낌이 얘랑 일맥상통할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절대값의 r이 1보다 작으면 절대값의 an의 값은 점점 감소한다라는 것도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2분의 1씩 계속 곱하면 엄청 작아지겠지?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씩 곱해도 부호는 뿔마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아무튼 점점 절대값은 0에 가까워지겠지? 그게 이런 식으로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 내지는 걔를 x축에다가 대칭식이 이런 녀석 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야.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공비 r이 0보다 크다면 an의 부호는 계속 플러스로 시작했다면 계속 플러스고요. 마이너스로 시작했다면 계속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그리고 공비가 음수면 계속 음수로 곱하는 거니까 an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시작했다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시작했다면 맞불 이런 식으로 교대가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봐봐요. 하나라도 관찰해보자. 공비가 1보다 크고요. 그 다음 첫 번째 항 A도 0보다 큰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는 양수인데 계속 R 1보다 큰 거 보니까 계속 커지겠지. 커지기만 하겠죠. 그래서 그런 녀석은 이 지수함수에서 얘를 따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느낌으로 점점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이번에는 만약에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리고 첫 항은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봐. 처음에는 양수겠지.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절대값은 커질 건데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여기가 아니라 그거를 뒤집은 여기, 그치? 얘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야.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를 곱할 거니까 또 얘가 플러스로가 되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자 이렇게 좀 미리 칸을 이렇게 그어놓을까요? 얘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점점 절대값은 커지는 느낌이 들 거야. 맞냐? 또 다른 거 관찰해볼까? 예를 들어서 첫 항이 음수라고 쳐. 첫 항이 음수. 첫 항 A가 음수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의 1보다는 큰데 음수라고 쳐보자.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첫 항은 음수니까 요 정도에 시작할 거야. A1이 음수. 근데 공비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할 거니까 일단 양수가 되긴 할 건데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은 줄어들어. 그러니까 얘는 핑크를 이런 식으로 갈아타면서 점점 0에 가까워지는 형태로 움직일 것이다. 느껴지니?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뭐 이런 너무 심플한 거지. 공비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요. A가 첫 항은 뭐 양수라고 치자. 나 이거 했냐? 이거 했네. 자, 공비 R이 1보다 큰데 A가 음수라고 쳐보자. 그러면 첫 항이 음수인데, 그치? 그 다음은 공비가 2, 그러니까 점점 요렇게 요 지수함수를 따라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첫 항과 공비에 따라서 등비 수열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가는가는 얼추 느껴졌을 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 이 수열에 대하여 첫 항과 공비가 어떻게 될 건지를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몇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관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으면 거기만 좀 파고들자.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케이스 해보는 거야. 첫 항이 양수고요. 그 다음에 뭐 공비도 1보다 크다고 쳐봐.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냐? 계속 이 지수함수다 보면 계속 존나게 커지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따라서 알파의 1과 알파의 2. 제일 큰 거 나열하면 알파의 1은 당연히 A10의 제곱이 제일 크지 않겠냐? 어차피 부호는 다 양수니까 뭐 제곱을 하든 말든 상관없고요. A10이 제일 클 거 아니야? 공비 1보다 큰데. 그지? 자, 그 다음에 알파의 2는 2등이니까 A의 9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쪽을 볼 건데, 이제 B는 수열에다가 마이너스를 내가 억지로 붙인 거거든. 그러면, 요렇게 생겼다면 모든 AN이라는 수열은 양수였을 텐데, 얘 때문에 음양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 중에 제일 큰 건 뭐일 거냐? 베타의 1은, 당연히 부호는 양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중에도 제일 큰 건 A의 10이야. 왜?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쑥쑥 커질 거거든. A의 10이죠. 자, 그 다음에 2등은 누구냐 하면 A9가 아니야. 왜냐면 A9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걔 하나 앞에 플러스인 새끼 있었을 거 아니야. 누구냐? A8이지. 얘가 2등이에요. 자, 그래서 저기는 첫 번째 조건을 한번 해보면 알파2 분의 알파1이니까 이건 공비의 제곱이겠지. 그리고 우변은 베타2분의 베타1 맞냐? 베타2분의 베타1이니까 얘분의 얘야. 그러면 공비의 제곱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공비의 4승이거든. 아래 제곱이 아래 4제곱과 같다라는 게 1보다 큰 실수 R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가 있겠냐 없겠냐? 없다라는 거지. 아, 그래서 첫 항과 공비가 저런 조합이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이번에 이것도 도전해보자. 자, A의 1이 음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또다시 1보다 크다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얘는 부호가 어떻게 될 거냐면 첫 항이 음수인데 계속 2를 곱하는 거니까 더더음 점점 이렇게 나락으로 빠지는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근데 걔를 제곱할 거니까 제일 큰 녀석 알파1은 존나게 음수인데 제곱하면 크지 않겠냐? A10의 제곱이 될 거고요. 알파2는 2등이니까 A의 9의 제곱이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부호를 또 관찰을 해보면 이게 다 음수거든, 다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친구들만 오히려 다시 양수가 되지. A2나 A10은 음수야. 근데 A1, A3, A9는 양수라고. 그리고 공비가 1보다 크니까 마4, 마8, 마16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제일 큰 녀석. 이게 베타 1등이야. 자, 마이너스 A의 9죠. 자, 그 다음에 베타 2는 얼마냐면 A8이 아니라고 마이너스 A의 7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얘에 대해서도 알파 2분의 알파 1 하면 이게 R의 제곱이겠네. 자, 그 다음에 베타 2분의 베타 1이니까 얘분의 얘 할 건데 그러면 또다시 R의 제곱인데 걔를 또 제곱하래. 또 안 된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느껴보니까 어때? 아, 뭔가 공비가 1보다 크면 좀 잘 안 되나 봐. 때문에 슬슬 이번에는 공비를 1보다 작게끔 한번 해볼게.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첫 항이 음수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이번에 음수로 한번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보는 거야. 결국은 봐봐. 결국은 이 문제는 첫 항 A가 양수냐 음수냐, 그 다음에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음수냐, 아니면 마이너스 1부터 0이냐, 아니면 0부터 1이냐, 아니면 R이 1보다 크냐라는 4가지의 선택지와 A의 첫 항 2가지의 선택지, 총 8가지의 선택지 중 문제 조건에 맞는 한 가지의 케이스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재수가 없으면 8가지를 다 해서 겨우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운이 좋은 친구는 찍어서 첫 번째 케이스에 답이 나오면 그걸로 되는 거지. 뭐가 답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되는 것부터 해놓고 어떤 상황인지 관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번에 이거 해보자고.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첫 항이 음수니까 일단 음수인데 공비가 또 음수니까요. 부호가 음양으로 바뀌는 수열, 이게 바로 AN이라는 수열이 될 거야. 맞아. 그리고도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같은 거니까 절대값은 뭐 하고 있을 거냐면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생각해서 제일 큰 녀석부터 한번 찾아보자. 알파의 1은 어떻게 될 거냐? 사실 A라는 집합은 쉬워. 뭐 부호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덩치만 큰 녀석 하면 돼요. AN 절대값은 점점 증가하고 있을 거니까 제일 큰 녀석은 A10의 제곱이야. 2등 알파2는 A9의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타1, 베타2를 좀 보자. 얘는 이제 부호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부호가 맞불 이게 AN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앞에 거에 마이너스, 세 번째 거에도 마이너스 이렇게 붙였어. 그럼 부호가 어떻게 되냐? 뿔 다 플러스 되는 거 보이지? 그러면 또다시 덩치가 제일 큰 녀석만 보면 되겠네.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 말은 덩치는 점점 커진다고. 그러니까 얘는 A의 10이고요. 얘는 마이너스의 A의 9다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얘는 원래 짝수 번째니까 플러스야. 그리고 얘는 홀수 번째니까 A9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달아서 플러스가 됐다고 다 같이. 그래서 1등과 2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족권 보면 알파 2분의 알파 1 얘분의 얘니까 바로 R의 제곱이야. 그게 베타 2분의 베타 1이니까 얘분의 얘라서 마이너스의 R인데 이 녀석의 제곱 하면 일단 이건 맞는 말이지. 지금 R이 얼마다라는 값은 안 나오지만 조건은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베타 2가 8이다 해보자. 베타 2라는 건 마이너스의 A9지 않습니까? 그게 8이래. 그래서 일단 여기서 A의 9라는 친구는 마이너스의 8임을 얻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 베타 1 플러스 베타 2니까 얘네 둘을 더할 거라서 A의 10 마이너스 A의 9 이렇게 되고요. 그 중에 분자가 알파 1 빼기 알파 2니까 얘 빼기 얘냐? A의 10 제곱 마이너스 A의 9의 제곱이다. 이거 합차 풀리는 거 보이지? A의 10 더하기 A의 9예요. 자, 그게 얼마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그냥 4래. 자, 근데 A9가 마이너스 8이다라고 바로 위에 구했으니까 얘는 공비 이용하면 마이너스 8R이고요. 얘는 그냥 마이너스 8이지. 자, 그래서 얘가 4야. 자, 그래서 얼마냐면 공비 R이 마이너스의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도 작은 음수라고 설정한 것도 맞아 떨어지니까 이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하나 조심할 건 문제에서 맨 처음에 첫 텀은 정수라고 했거든. 그래서 A9가 마팔이야. 그러면 얘를 이용하면 A의 1이라고 하는 건 A의 9에다가 공비 8번 나눠야 되지 않음? 근데 A의 9가 마이너스의 8이고 그 다음에 R의 8승 뒤집으면 3분의 2의 8승 이렇게 되지 않냐? 그럼 안타깝게도 이제 얘는 정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는 거의 근접했으나 첫 항이 정수여야 된다라는 조건 때문에 얘는 또 틀렸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 해볼까 했는데 A의 1이 음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공비가 0 사이다 라고 보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첫 항이 음수인데 공비가 음수니까 AN의 부호는 어떻게 될 거냐면 처음엔 마이너스인데 맞불 이렇게 반대되는 건 똑같아. 그런데 절대값의 AN의 값은 점점 뭐 할 거냐면 감소할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제일 큰 알파 1이 누구냐면 A1이 제일 커요. 알파 2 두 번째는 누구냐면 A의 2를 제곱한 게 2등으로 큽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베타의 1과 베타의 2도 마찬가지인데 얘랑 비슷합니다. 부호가 맞불인데 억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결국 B라는 수열은 모두 다 항이 양수가 돼. 그럼 덩치만 따지면 돼. 덩치가 제일 큰 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0이니까 맨 처음이 제일 컸을 거라고. 얘가 마이너스의 A1이에요. 그리고 2등은 A의 2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알파 2분의 알파 1 얘분의 얘는 바로 R분의 1의 제곱이네. 자, 그 다음 베타 2분의 베타 1 얘분의 얘 또한 마이너스 R분의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조건에 위배되질 않아요. 오케이야. 자, 그 다음 이제 베타 2가 8이니까 베타 2 바로 A의 2가 8이네요. 이거 찾았고. 자, 그 다음 베타 1 플러스 베타 2분의니까 베타 1 플러스 베타 2 A2 마이너스 A1이라고 쓰자. A2 마이너스 A1 분의 분자가 뭐냐면 알파 1 빼기 알파 2 요거 빼기 요건가? 그러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A2의 제곱인가요? 그럼 이거 합차 마이너스 잘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괄호 치고 A1 플러스 A2라고 풀리겠는데 얘가 얼마냐면 4래요. 근데 A2가 8이잖아. 따라서 A1은 R분의 8이라고 쓸 수 있겠지. 공비 하나 전이니까. 그리고 플러스 8 한 것이 마이너스의 4다지. 얘 넘어갔으니까. A1은 R분의 8 맞죠? 자, 따라서 R분의 8이 얼마냐면 R분의 8 이퀄 마이너스의 12. 따라서 R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의 3분의 2가 됐어요. 그러면 A2가 8이고 R 이퀄 마이너스 3분의 2면 첫 항 A는 마이너스의 12라고 나올 거라서 모든 조건에 지금 잘 부합하고 있는 걸 찾았어. 이게 정답이었던 거네. 자, 따라서 첫 항 나왔고 A2 나왔고 R 다 나왔으니까 마무리합시다. 알파 1이랑 베타 3를 구하래. 알파 1은 A1의 제곱이네요. A1은 방금 마이너스의 10이라고 구했으니까 144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타의 3등은 뭐가 될 거냐면 자, 마이너스 A1, 그 다음 A2였죠. 그 다음 마이너스 A3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A3는 얼마냐? A2에다가
r만 한 번 더 곱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A3. 근데 마이너스 붙일 거니까 3분의 16이네요. 자, 따라서 144와 3분의 16 이거 곱해주시면 아마 768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짚어보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공비 R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결과적으로 알게 될 거야. 왜냐면 이 식이 성립을 하려면 아까 얘네들 얘 안 됐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공비가 1보다 커서 계속 부호가 뿔이었던 친구는 뿔로 유지가 되고 마이너스였던 친구는 마이너스로 유지가 돼. 그러다 보니까 이 B라는 수열이 뿔마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등과 2등이 A10과 A9 이렇게 바로 이웃하게 나오지 않고 A10과 A8처럼 두 칸 건너. 왜냐면 양수를 쳐야 일단 크니까. B의 부호가 뿔마가 바뀌면 플러스인 친구들을 골라줘야 되니까 두 칸 건너를 1등, 2등을 뽑을 수밖에 없어서 이 첫 번째 조건에 바로 위배가 되더라고. 그치? 얘랑 안 되는 것도 여기 있지.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B라는 수열의 부호가 안 바뀌려면 맞불을 취해주면서 안 바뀌려면 A1, A2가 지들끼리가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공비가 0보단 작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결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얘는 첫 항이 정수가 아니라는 조건 때문에 틀렸던 거고 첫 항이 정수인 케이스는 요거였다. 자, 이런 식으로 등비 수열이 지수함수처럼 움직이면서 공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냥 쭉 갈 건지 왔다리 갔다리 할 건지 공비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점점 작아지는 건지 점점 졸라게 커지는 건지 이런 운동을 관찰해 볼 수 있는 문제였다. 쉽지 않은 문제였죠. 자, 등차 등비 마무리합니다. 자, 수열의 합과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8번. 점화식을 주고 뭔가 추론하라는 문제 같은데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n 또는 an 빼기 p를 해라. 단하고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요. A의 m은 A의 m 플러스 4인 m이 존재합니다. 아니구나. 둘 다 이제 0으로 갔다까지 있네요. 자, 둘 다 0으로 갔다 인 m이 존재합니다. 라고 되어 있음. 이때 가능한 p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첫 항이 전혀 안 주어져서요. 첫 항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 막막해. 왜냐면 일단 첫 항을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p의 값도 모르기 때문에 얘가 진행되다가 뭐 p를 빼야 되는 상황이 오면 도대체 뭘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 얘가 0 되는 건지 m도 전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첫 항부터 들어가려고 하면 전혀 길을 못 찾는 문제 같더라. 그래서 일단 얘로 그냥 바로 갈 거야. 뭔진 몰라도 아무튼요 A의 M이라는 친구는 0이라면서요. 그러면 이제 걔로부터 A의 M 플러스의 4까지를 가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 또한 0이라면서요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A의 M이 제로입니다. 그렇다면 A의 M 플러스의 1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A의 M 플러스 1이니까 N이 M인 상황을 봐봐. A의 M 이퀄 M보다 작냐라고 되어 있는데 A의 M이 0이잖아. 그럼 M이 뭔진 몰라도 일단 자연수니까 작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테크트리 타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A의 M 플러스 1은 AM에다가 M을 더할 거네. AM은 제로니까요. M만 더해서 그냥 M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A의 M 플러스의 2로 한번 가보자. A의 M 플러스의 2도. 자, 마찬가지로 이 테크 탈지 볼 거니까 A의 M 플러스 1은 M이거든요. 그럼 걔는 M 플러스 1보다 작은 거지. 그러니까 여전히 요 위에 테크를 탈 거예요. 그래서 A의 M 플러스 2는 AM 플러스 1에다가 M 플러스 1을 더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얘랑 얘를 더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게 2M 플러스의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야 되냐면 요거랑 얘를 비교를 해야 이제 어느 쪽 테크로 갈까? 인데 방금까지는 얘랑 얘 중에 확실히 얘가 더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얘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 둘이 같을 때가 딱 한 번 있거든. 언제냐? M 이퀄 1일 때지. 자, 그래서 M이 1일 때랑 M이 1이 아닐 때로 한번 나눠서 가볼게. 자, 그래서 요 먼저 테크는 M이 1이 아니다라고 그냥 해봅시다. M이 1이 아니면 누가 크냐? 당연히 이제 2배를 한 요쪽이 더 클 거거든요. 대충 5 정도만 집어넣어봐도 10이라고 7이지 않습? 얘가 더 커요. 그 말은 뭐가 될 거냐면 A의 M이 AN의 값이 그 밑에 인덱스보다 큰 거 아니야. M 플러스 2보다 2M 플러스 1이 더 큰 거 아니야. 그러면 뭘 해줘야 된다고? P를 빼줘야 된대.
그래서 이때 a의 m 플러스의 3은 뭐가 될 거냐면 2m 플러스의 1에서 p를 뺀게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그 다음 a의 m 플러스의 4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또다시 또 모르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또 누구랑 누구를 비교할 거냐면 m 플러스의 3과 2m 플러스 1 빼기 p를 비교할 건데 당연히 p의 값을 모르니까 어느 쪽인지 몰라. 그래서 일단 두 가지 값을 다 한번 해볼게. 얘는 자, 만약에 자 이제 m 플러스 4로 가고 싶으니까 n자리가 m 플러스 3인 겁니다. 만약에 a의 m 플러스의 3보다 m 플러스의 3이 크다. 즉 다른 말로 a의 m 플러스 3은 이거니까요. 2m 플러스의 1 마이너스의 p보다 m 플러스의 3이 더 크다면 그때는 뭐 할 거냐면 an과 an을 더하라고 했지. an 플러스 3과 m 플러스 3을 더한대. 그러니까 여기다가 m 더하기 3을 할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될 거냐면 3m 플러스 4 마이너스의 p가 돼요. 그게 바로 a의 m 플러스 4라고. 자, 근데 반면 만약에 a의 m 플러스의 3이 m 더하기 3보다 크거나 같아. 즉 이런 케이스라면 an에서 p를 빼줘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p를 빼준대. 자, 근데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케이스냐. a의 m 플러스 3이 이거니까 2m 플러스의 1 마이너스의 p보다 m 플러스의 3이 더 작거나 같다면 이때는 p를 빼는 거니까 2m 플러스의 1 마이너스의 2p다 이렇게 된다 이거야. 됨. 자, 근데 얘가 결과적으로 얼마가 됐다고? 얘는 0이 됐고요. 얘도 0이 된대. 일단 말도 안 되는 것부터 보자. 결국 m도 자연수고요. 문제에서 p도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럼 먼저 얘 봐봐. 2m 더하기 1 빼기 2p가 0이 되는 게 있냐 없냐? 없어요. 왜? 짝수인데 1 더해서 어떻게 0이 되겠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살아있는 요 케이스만 조금 땡겨서 볼게. 얘만 땡겨서 보면 결국 이거 정리하면 m이 p 플러스의 2보다 작을 때 얘가 0이다. 즉 정리하면 p는 3m 플러스 4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정수를 한번 찾아보자. m도 자연수고 p도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m equal 1일 때 근데 m equal 1이 아니라고 가정했는데 m equal 1은 여기서 제외합시다. m equal 2일 때요. p 값이 얼마가 되냐면 딱 10이 되고 그 다음에 m보다는 p 플러스 2가 크다라는 부등식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잘 찾은 정답 중에 하나예요. 자, p equal 10은 하나 얻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냐? 아까 m equal 1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m equal 1이면 다른 케이스로 흘러가겠지? 자, 그래서 m equal 1이었을 케이스로 한번 가볼게요. m equal 1이었다. 라고 치면 여기서부터는 좀 편해. a의 3이 3이란 뜻이잖아요. a의 3이 3. 그러면 그 다음에 이쪽 태클을 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의 4는 3에서 p를 빼야 돼. 근데 a의 4랑 3 빼기 p를 비교하면 당연히 이번에는 4가 더 크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요거잖아. 요 상황. 그러니까 a의 5로 갈 때는 4만큼을 더 해줘야 돼. 그래서 7 빼기 p가 돼. 근데 그게 0이야. 맞지? 자, 따라서 p equal 7이다라는 케이스가 나오겠네. 자, 정답은 p가 10이랑 7이어서 정답은 더하니까 17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 문제의 교훈, 뭔가 낯선 점화식이 주어졌다는 당연히 차곡차곡 하나씩 밟아가는 건데 첫 항에 대한 여기가 전혀 없으면서 am과 am 플러스 4가 0으로 갔다라는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첫 항은 과감히 버리고 그냥 a의 m항부터 차곡차곡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메시지였겠지.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A란 집합은 요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이거 풀면 금방 인수는 되걸랑요. 해서 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의 1보다는 사인 2분의 파이 x가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대. 그럼 얘도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찾아볼게. 일단 이 친구는 주기가 얼마냐면 4짜리인 녀석이니까 주기 이렇게 대충 4 잡고 그 이후로는 계속 반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의 1 초과하니까 일단 여기는 빵꾸 뚫어야 돼서 일단 3은 못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대칭성 때 여기 2고 일단 여기가 1이다 이렇게 있을 거고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이 요 정도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원래라면 뭐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결국 내가 마지막에 계산할 건 fx라는 함수가요. x가 a의 집합이라면 2를 꺼내고 x가 a의 원소가 아니라면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란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시그마에다가 걸거든. 그 말은 f의 1, 2, 3, 4 f의 여기는 뭐 4, 8, 12, 16처럼 정수만 다룰 거라 그냥 요 범위에 있는 정수만 찾을게요.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여기 초과 여기 미만 여기부터 여기까지 부등식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주인공이 정수라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자, 그럼 되는 친구가 누구냐? 얘 되네요. 0 되고요. 그 다음에 2 되네요. 그냥 3은 안 되고 다시 4는 되네요. 맞냐? 자, 그래서 결국 집합 A 안에 있는 정수는 0, 2, 4, 6, 과 같은 짝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물론 마이너스 2, 4도 똑같지만.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얘가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지는 게 먼저 우변은 계산이 직접 될 것 같아. 봐봐.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 4K 곱하기 F의 4K인데 1부터 대입하면 F4, F8, F12 다 짝수잖아. 그러면 결국 4도 8도 12도 A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으니까 fx의 값이 무조건 2로 튀어나오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순하게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의 8K고요. 그러면 이게 그냥 440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시그마 1에서부터 m까지 K 곱하기 F의 K 요게 440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m의 최대값과 그리고 그때의 시그마 값을 구해서 더하자라는 거지. 낯선 시그마 보이면 뭐 하라고? 대입을 해보시라고. 그럼 1 대입해볼게. 1 곱하기 F1이야. 근데 F1이란 무엇이냐? 1이 과연 A의 원소인가요? A라는 녀석은 짝수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다고? 1이 짝수인가요? 아니지. 그러니까 F1의 값은 마이너스의 1이야. 그러니까 1 곱하기 F1은 마이너스의 1이에요. 자, 그 다음 2를 대입해보자. 2 곱하기 F2. 근데 F2는 2가 A의 원소인가요? Yes. 그러니까 2 곱하기 2잖아. 2 곱하기 2. 자, 3 들어가면 3F3인데 F의 3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3. 아, 뭐야. 느낌이 오는데? 4면 4 곱하기 F4인데 F4는 2라고요. 2 곱하기 4네요. 아, 홀짝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마이너스의 5, 마이너스의 7,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4, 2 곱하기 6, 2 곱하기의 8,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쭉 더해가지고 언제 440에 가까워지느냐를 봐야 되니까 한번 더해볼게. 자, 만약에 이렇게 첫 항과 두 번째 항까지 더하면요. 3 빼기 1이니까 이게 3이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해볼게. 그러면 이게 8 빼기 3이라서 5거든? 그리고 이거 12 빼기 5 해보니까 얘 7이잖아. 그리고 16 빼기 7 하면 여기 또 9지. 다음 좀 느껴지지 않냐? 그 다음이 마이너스의 9랑 2 곱하기의 10일 텐데 실제로 20 마이너스의 9도 그렇고 우리가 예상하기로 3, 5, 7, 9 다음에 11도 그렇고 여기는 3, 5, 7, 9, 1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440에 가깝게 만들고 싶은데 이거 기억합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자, 홀수를 1부터 2n-1까지 다 더하면 뭐다? n의 제곱이다지. 1부터 시작해서 홀수를 n개 더하면 n의 제곱이라고. 알잖아. 1 플러스 3은 2의 제곱, 1 플러스 3 플러스 5, 3의 제곱, 1, 3, 5, 7은 4의 제곱, 1, 3, 5, 7, 9 하면 5의 제곱이지. 그래서 뭐의 제곱이 440이랑 가깝냐 하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 21의 제곱이 아마 441인가 그럴 거거든. 맞냐? 써볼까? 21, 21, 24. 맞잖아. 441. 그러니까 일단 홀수를 440, 몇 개냐? 21개 더하는 것까지는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가다가 여기에 21개째 홀수가 얼마일까? 21개째 홀수 1부터 시작해서 21개째 홀수니까 41인가요? 그치? 41까지 즉 2 곱하기 40 그 위에 마이너스의 39
요렇게까지 있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총합이 얼마냐? 자, 원래 1부터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1이 있었다고 치면 21개의 제곱 441이야. 근데 여기 1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합이 지금 440이 딱 돼요. 즉 K가 1부터 40이 될 때까지 다 더하면 440이라고. 아, 그럼 답이 이거겠네 라고 낚일 수 있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신중을 해주면 이 다음 항이 뭐냐? 마이너스의 41이겠지. 맞아? 자, 그럼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가 될 거냐면 399로 다시 줄어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2 곱하기의 42을 더하면 어떻게 될 거냐? 399에다가 84를 더해주는 거 아니야? 여기다 84를 더하죠.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3 한 다음에 8 한 다음에 4, 483이 돼. 그럼 여기까지는 오케이였어. 자, 여기까지는 399니까 여기까지 오케이야. 44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근데 2 곱하기 42까지 더해주면 483에서 얘는 안 돼요. 그럼 여기까지 되는 건가? 그 다음 또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43 그 다음까지 가잖아? 그러면 또 딱 어떻게 돼? 여기서 이것 빼주니까 440이 되면서 얘도 오케이가 돼요. 맞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 곱하기 44 즉 88을 더해버리면 88을 더하면 얼마야? 88 더하니까 528이니까 여기까지 더하면 528이 돼버려서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아무리 열심히 마이너스의 45를 하려고 해봤자 얘를 빼도요 440보다는 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안 돼요. 자, 그래서 가능한 제일 큰 시그마는 어디까지냐면 여기 시그마 1에서부터 43까지 KFK의 값이 딱 440으로 마지노선이다. M의 값은 43, 그때 시그마 440, 정답은 483입니다. 뭐 얘도 홀짝 케이스 나눠서 푸는 거지 뭐. 자, 이어서 마지막 10번 볼게. 자, 마지막 10번 요거는 뭐라 그럴까? 뭐 별다른 진짜 하등 의미 없는 그냥 계산 문제 같아서 빨리빨리 풀게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1, B1, C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칸이라고 쳤을 때 여기는 5칸이 되도록 하는 D1을 잡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잡아서 A2, B2, C2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B2, C2 위에 또다시 여기가 이제 2칸 네모로 할까요? 2칸 여기도 5 네모가 되는 지점에 D2를 잡아서 또 같은 비율로 정삼각형을 만들어서 A3, B3, C3 이렇게 하겠대. 그래서 나보고 구해달라는 게 결국 A의 1부터 B의 3까지를 구해주세요라고 나와서 이렇게 3개의 그림만 그려봤고 그 다음에 나 조건 때문에 어떤 비율 관계가 있거든요. A의 n 플러스 1, Bn, Dn 문제에 주어진 그림의 빗금쳐보면 이제 여기거든. 첫 번째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n, Dn, C의 n 플러스 1이니까 이제 여기랑 요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A의 n 플러스 1, B의 n 플러스 1, C의 n 플러스 1이니까 이제 요거 전체죠. 2로 볼게. 2. 자,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뭐 넓이 구해봐야지 뭐. 내가 어디를 모르는 거냐면 봐봐. 일단 여기를 2대5로 동그라미로 표시했으니까 여기도 2 동그라미 이건 맞지? 근데 뭘 모르는 거냐면 이제 두 번째 정삼각형을 원래 정삼각형 대비 얼마나 줄여서 그릴 건지 그걸 모르는 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비율 동그라미 X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제일 작은 녀석부터 보자. 제일 작은 녀석. 요 녀석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2동그라미짜리인 정삼각형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4분의 루트 3 아니다. 1로 올게요. 얘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동그라미 2칸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이번에는 C2, D1, C1 요 녀석 얘는 뭐 초록으로 할까요? 얘의 넓이를 구해보면 얘는 정삼각형은 아니지. 근데 여기 60도니까 우리가 아는 공식으로 2분의 1 곱하기
5칸 곱하기 x칸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뭐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요 노란색 정삼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2 더하기 x 동그라미야. 2 더하기 x 동그라미.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2 더하기 x 동그라미의 제곱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냐? 자, 얘네들이 그냥 순서로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두 배가 뭐 양옆에 합이다 이렇게씩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지워. 4 루트 3 다 지워. 자, 그럼 가운데 두 배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 10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왜냐면 동그라미라는 건 비례상수 k 같은 게 있다는 뜻이니까 얘도 비례상수 k가 두 개 있고 얘도 kk 있고 얘도 k가 두 개 있으니까 다 지워버리면 결국 숫자로 나와도 돼요. 자, 이게 양옆 합이니까 2의 제곱하고 2 플러스 x의 제곱이다 뭐 이런 거지 뭐. 따라서 풀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의 6x 한 다음에 4 더하기 4는 8인가? 8은 0 이렇게 나와요. 자, x가 이제 2 아니면 4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다조건 같은 것만 봐도 얘보다는 뭐 얘가 길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x는 4예요. 그러니까 얘가 4동그라미라고. 자, 그래서 모든 비율강에 다 찾았어요. 원래 정삼각형에서 2대 5 되는 점을 잡아. 그 다음에 그만큼에 대해서 걔보다 2배 길게 또 뽑아. 즉 2대 4로 뽑아. 그 다음에 정삼각형 그려. 그 녀석에 대해서 또 2대 5로 쪼개. 그 다음에 이제 걔를, 자, 여기가 2네모라고 했죠. 얘를 2네모라고 하시면 여기를 4네모가 되게 뽑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간다. 이런 느낌인가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다 한번 구해봐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일단 한 변의 길이가 첫 번째 게 1이라고 줬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A의 1부터 B의 1, 요만큼의 이제 실제 길이는 1이야. 맞아요? 근데 실제 길이 1이 몇 동그라미냐면 7동그라미인 거 보여요? 7동그라미. 그러면 2동그라미 어치는 얼마냐? 2동그라미. 2동그라미 어치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 2동그라미 어치 이만큼이. 자, 2동그라미 어치는 바로 7분의 2죠. 맞아? 자, 그 다음 결국은 이 두 번째 정삼각형이 총 몇 동그라미냐? 6동그라미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요 가로도 6동그라미거든? 근데 여기가 2동그라미가 남아있는 여기가 4동그라미지.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동그라미야. 그래서 얼마냐면 이제 7분의 4겠죠. 맞냐? 자, 그 다음 6동그라미가 이제 여기서 쪼갤 때 이제 7네모로 환산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6동그라미가 7네모거든? 그러면 6동그라미가 얼마냐면 이 새끼를 3배 할 거니까 7분의 6이야. 실제 길이는 7분의 6이야. 따라서 실제 1네모의 길이는 49분의 6이죠. 하등 쓸모없는 문제라 했지.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은 요만큼 이 6네모.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6네모인데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만 알면 되지.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총 몇 네모냐면 당연히 6네모는 이게 2네모니까 4네모 아니겠어? 여기가 4네모예요. 따라서 여기의 길이는 49분의 24다 이렇게 돼. 자, 그러니까 내가 A의 1부터 B의 3까지를 잘 구하려면 첫 번째 A1부터 B1까지의 1cm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7분의 4에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49분의 24를 더해주면 될 텐데 49배 해가지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앞에서부터 49, 그 다음에 얘는 7, 4, 28,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4인가? 그럼 49에다가 얼마니? 두 개 더하면 52인가요? 얘 더하면 되니까 101. 뭐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의도로 낸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대충 비율 관계로 푸셔버리면 되겠네요. 이건 고1도 푸는 문제 같은데. 그치? 이거는 금방 마무리할게요.